인간들의 침공으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마족. 마족의 숲 어딘가 누군가의 처절한 외침에 작은 스켈레톤 한 마리, 스컬이 일어섭니다. 부상당한 스켈레톤의 말을 따라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던 그는 다른 스켈레톤들의 도움으로 인간들에게 붙잡혀 있던 마녀를 구출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곧이어 마왕을 구하러 간 경비대를 쫓아 앞으로 나아가던 중 쓰러져 있던 스켈레톤 경비대장을 만나 경비대가 모두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경비대장의 바람으로 그의 머리를 이어받은 스컬은 최강의 스켈레톤이었던 그의 전투력과 기술을 흡수하여 앞을 가로막는 인간들을 처치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스컬의 앞을 막아선 온몸에 검은 돌이 박혀있는 오우거. 이성을 잃은 듯 스컬을 향해 달려들었고 보통의 오우거와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보이던 그를 경비대장의 힘을 이용해 마침내 쓰러뜨립니다. 몸에 박혀있는 검은 돌이 사라지자 원래의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온 오우거.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함께 자리를 이동하려던 그때 역대 용사들 중 최강이라 불리우는 초대의 용사가 나타납니다. 밝은 달이 떠있던 밤이었습니다. 소녀는 계속해서 달렸어요. 그 뒤를 검은 형체가 쫓았죠. 아픈 다리로 열심히 도망쳐봤지만 추격자는 결국 소년을 따라잡았어요. 그런 소년의 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리고 인간과 마족이 공존하는 하모니아 대륙. 인간들이 세운 나라 칼레온 제국은 평화조약을 어기고 초대 용사를 필두로 마왕성을 기습했습니다. 그로 인해 마왕을 비롯한 수많은 마족들이 제국의 포로가 되고 말았죠. 현재 마왕성에 남은 인원은 방금 전 초대 용사의 공격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마녀와 스컬, 부상당한 마녀를 제외하고는 고작 스켈레톤 경비병 스컬뿐이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빌리고 싶던 마녀는 스컬에게 마왕과 마족 동포들을 구출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그리하여 이 작은 스켈레톤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칼레온 제국을 향해 조아의 숲에 발을 내디딘 스컬. 하지만 숲에는 오우거처럼 인간의 명령을 받고 있던 엔트족과 무장한 칼레온 제국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엔트의 머리를 이용해 그들의 힘을 사용하고 제국의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을 처치해 나갔으며 때로는 특별한 아이템, 정수를 사용하여 슬라임으로 변해 그들을 능욕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은 피난처가 되어버린 마계의 이 공간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스컬은 음식을 먹어 체력을 회복하거나 아이템을 구매해 자신을 무장했습니다. 장비를 정비하고 다시금 앞을 나아가던 중 제국에서 파견한 모험가 견습 용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세계 어딘가에선 주인공이었을 그들. 강력한 힘을 과시하며 스컬을 공격했지만 고작 스켈레톤 따위라며 방심하던 그를 결국 쓰러뜨리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마녀의 지인 아라크네를 만나 해골머리에 본연의 힘을 끌어낼 수 있게 각성해 나갔고 마왕성 간부 중 한 명인 이노족 사냥꾼을 구출할 수 있게 되죠. 어느새 제국의 성문 앞까지 도달하지만 커다란 위협이 스컬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온몸에 검은 돌이 박혀있는 엔트족의 장로 위그드라실이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위그드라실은 거대한 몸에 걸맞는 무지막지한 공격을 퍼부었고 스컬은 민첩한 늑대의 힘과 각성한 엔트의 힘을 사용해 반격했지만 끝내 검은 돌의 힘으로 복주한 위그드라실의 공격은 점점 거세져만 갔습니다. 그때 아직 스컬이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던 생전 칼레온 무투 대회의 전설적인 존재 챔피언의 머리를 이용하여 위그드라실을 쓰러뜨리고 검은 돌을 박살내는 데에 성공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를 뒤로 한 채 스컬은 칼레온 제국의 황성으로 들어섭니다. 마왕이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 노력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 호전적인 선대의 마왕과는 다른 현재의 마왕은 오늘도 칼레온을 설득하기 위해 길을 나서던 중 언제나와 같이 한 소년을 마주합니다. 소년은 용사 놀이를 하며 마왕에게 달려들었고 마왕은 늘 그랬듯 소년의 놀이에 어울려 주었습니다. 마왕과 친한 인간 소년.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용사가 되고 싶다며 마왕과 즐겁게 대화를 하는 소년의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녀는 마왕에게 소년에 대해 물었고 하모니아 대륙을 구원할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아이. 마왕은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 후로 호기심이 생긴 마녀는 소년을 지켜보기로 결정하죠.
와장창! 어느새 성안의 그랜드홀까지 진입한 스컬. 성안은 황금갈기 기사단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륙 최강의 기사단답게 수많은 기사들과 마법사, 심지어 전투하는 메이드까지 여세가 대단했지만 귀족들을 농간하던 광대의 현란한 몸놀림과 왕족들을 현혹하던 요정진의 신묘한 마력으로 성안을 이리저리 휘저어버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모험가들이 막아서지만 성의 깊은 곳에 수감되었던 죄수의 불길한 힘을 이용하여 막아서는 모험가들을 하나둘 보내버립니다. 이어서 마왕성의 간부 오우거 보부상을 구출하는 데에 성공하고 성의 최신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스컬을 반겨준 이는 황금갈기 기사단의 기사단장이었습니다. 칼레온이 말하는 이 남자가 멋지다 부문 1위, 가장 아름다운 코스염 부문 1위, 데이트하고 싶은 남성 부문 1위, 대머리 1위, 이런 엄청난 남자와 대결할 줄 알았지만 황금갈기 기사단 부관 레이아나 자매의 검이 스컬을 향해 옵니다. 자매의 날카로운 협공과 더불어 빠른 스피드에 스컬은 피하는 것조차 힘에 겨웠습니다. 하지만 한때 칼레온의 주요 인사들을 처단하던 일족 닌자 일족의 스피드로 그에 대항하니 자매 중 한 명을 쓰러뜨리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나머지 자매가 검은 돌의 힘으로 각성하여 스컬을 더욱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고통받는 제국민들과 멸망을 향해 가는 마족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약탈해왔던 칼레온의 부패한 관료들. 스컬은 약탈자의 힘을 사용하여 이번엔 그들에게 빼앗기는 슬픔을 맛보여줍니다. 레이아나 자매가 당하자 칼레온의 아름다운 대머리 1위는 뭔가 섞인 것 같은데, 아무튼 기사단장은 어딘가로 도망쳐버리고 포로가 된 마왕을 찾지 못한 스컬은 숨겨진 통로를 발견하여 성의 깊은 곳으로 또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마왕의 노력으로 평화조약을 맺은 이후의 이야기. 뭔가 미심쩍었던 마녀는 정보를 얻고자 귀족들의 대화를 몰래 엿듣지만 초대 용사를 향한 질투와 시기 어린 대화뿐이었죠. 하지만 그 대화를 마녀만이 듣고 있던 게 아니었으니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소년은 기사단장의 뒤를 쫓았고 마녀 역시 그런 소년의 뒤를 쫓았습니다. 비밀 통로로 들어가는 기사단장을 따라 두 사람은 칼레온의 어둠에 서서히 다가가게 되었죠. 숨겨진 통로를 지나 검은 연구실에 도착한 스컬은 다음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마족을 상대로 한 생체 실험 현장. 심지어 그 실험의 대상에 인간 역시 포함되어 있었고 이 모든 것은 마석이라 불리우는 검은 돌이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마석의 제대로 된 사용법을 알고 있는 자는 마녀 외에는 없었기에 칼레온 제국은 마석을 사용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곳에서 탈출에 성공한 스켈레톤을 만나 그의 처참한 최후를 확인한 스컬은 연구를 일삼던 연금술사들에겐 연금술로 대응하고 실험체가 된 이들에겐 인도자의 힘으로 안식을 주었습니다. 몰려드는 모험가들에겐 과거 신대륙을 정벌했던 전설적인 행운의 귀재 갬블러의 능력으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어줍니다. 그리고서 잡혀있던 마왕성의 간부 악마 드루이드에게 이 모든 일의 흑막인 그 남자를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는 연구소의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검은 연구소장이 스컬을 도발하며 힘을 꺼내 보이던 그때 칼레온 제국의 레오니아 교단이 섬기는 뒤틀린 여신 키메라가 연구소장을 짓뭉개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사단장과 연구소장이 레오니아 교단을 이용하기 위해 마석을 사용해 인공적으로 만든 레오니아 여신을 모방한 합성괴수. 키메라의 폭발적인 힘 앞에 연구소가 무너져 내렸고 그녀가 붓는 독에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에 스컬은 물의 힘으로 독을 중화시키며 라이더의 패기로 이 구역의 깡패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러다 키메라와 함께 무너져 내리는 연구소의 잔해에 매장될 수도 있는 상황. 스컬은 또 다른 전설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옛날 칼레온을 공포에 떨게 한 전설적인 마문 야차의 요력으로 광포한 키메라를 짓눌러버립니다. 이윽고 임의 주인 나찰의 힘마저 개방하여 키메라를 제압하는 데에 성공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날, 기사단장을 쫓아 소년과 마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검은 실험실이었습니다. 서서히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서니 비인도적인 실험에 관한 끔찍한 대화가 오가는 게 들려왔습니다. 충격받은 소년은 자신도 모르는 새 필요 이상으로 문을 열어버렸죠. 정적이 일었고 곧이어 그들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소년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구멍에 떨어져 다리를 다치게 되지만 아픈 다리를 움켜쥔 채 달리고 또 달려야만 했습니다. 초대 용사의 단 일격에 제압당한 스컬. 하지만 실험체가 된 마족 동포들의 도움으로 되살아나고 지름길을 안내받아 비밀 승강기에 탑승. 레오니아 교단의 신도들이 자리 잡은 운명의 성로에 도착합니다. 성로의 곳곳에는 성기사와 광신도 등 수많은 병력들이 스컬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마족에게 치명적인 신성한 힘이 가득한 곳. 하지만 반대로 그보다 더 강한 어둠으로 빛마저 잠식시킬 수 있었기에 칼레온의 공포이자 칼레온을 지켜낸 검은 갑옷의 영웅 다크 팔라딘의 어둠의 힘으로 적들의 밝은 빛을 흑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렇게 빛을 어둠으로 정화시킬 때쯤 스컬에게 서력전을 치룰 날만 기다렸던 이가 있었으니 이번엔 방심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스컬을 자신의 진정한 호적수로 인정하는 견습용사. 전보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스컬을 공격했지만 강해진 건 견습용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왕성 제1군단장이었던 대마도사의 마력과 칼레온 최고의 마법사였던 현자의 마법으로 직업을 전사로 선택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선 마왕성의 간부 데스나이트를 구하여 모든 간부들을 구해낸 스컬은 성로의 최상층을 향해 나아갑니다. 키메라를 여신이라 칭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온 레오니아 교단의 대주교 성 요한나 2세. 자신을 신성한 힘으로 감싸고 신도들을 부려 스컬을 막아내려 했지만 언제나 선봉에서 적들을 꿰뚫었던 창기사의 투력과 언제나 최후방에서 적들을 관통시켰던 스나이퍼의 관통력으로 대주교의 보호막을 박살내버립니다. 보다 못한 대주교가 스컬을 직접 상대하려 몸을 일으키고 공간은 성스러운 기운으로 가득 찹니다. 대주교의 신성력 앞에 스컬은 계속해서 약화됐지만 영혼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빙결 공격과 육신의 정열을 불사르는 뜨거운 락 스피릿, 그리고 일생의 모든 것을 검에 바쳤던 검사에 만월을 갈랐다고 전해지는 일섬으로 대주교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대주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석의 힘을 한계 이상 끌어내기로 결정하죠. 그러나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몸이 산산조각 나버려 자신이 믿던 여신에게로 보내집니다. 추격전이 벌어지던 그날, 결국 추격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 소년과 인간들의 일에 관여할 수 없어 방관했던 마녀, 그리고 슬픈 얼굴로 추격자를 제압하던 마왕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석의 힘을 사용하려던 추격자는 그 힘을 견디지 못해 최후를 맞이했고 마왕의 부탁으로 마녀는 소년을 치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죠. 그 순간 그가 등장했어요. 우린 잔뜩 긴장한 상태로 물러났죠. 그는 소년을 끌어안고 우리를 향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어요. 슬픔과 분노가 겹쳐진 그의 압도적인 힘에 주변이 녹아내릴 것 같았죠. 우린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분노한 용사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왜 소년이 용사가 되려 하는지, 왜 소년은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 했는지, 왜 용사가 모욕을 당했을 때 소년이 분노했는지, 어째서 미리 깨닫지 못했을까요? 소년은 용사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답니다. 마왕이 붙잡혀 있는 장소이자 초대 용사가 수호하고 있는 칼레온의 성역. 마침내 이곳까지 도달했습니다. 성역의 석상들은 스컬을 제거하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고작 이런 것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의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최강의 남자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시작된 마지막 결전. 몸이 좋지 않았던 초대 용사지만 그럼에도 가히 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낱 스켈레톤 경비병에 불구하고 수차례 패배한 적도 있었지만 마침내 초대 용사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성장한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취해 대륙을 뒤흔들었던 버서커의 광기와 한때 하늘을 능멸했던 제천대성의 술법으로 초대 용사의 힘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힘을 내보인 초대 용사가 본격적인 공세에 들어섭니다. 칼레온의 검, 제국의 구원자, 대륙의 수호자, 드래곤 슬레이어, 마왕군을 단독으로 막아선 최강자, 선대 마왕을 단신으로 처단한 영웅. 이 모든 칭호가 어째서 이 남자를 가리키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위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스컬을 막아내고 칼레온을 지켜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몸 상태가 좋았다면 말이죠. 틈을 놓치지 않은 스컬은 아크리치의 영혼의 힘과 데비 존스의 강력한 포격, 명계의 신 그림 리퍼의 죽음의 일격으로 초대 용사를 무릎 꿇립니다.
칼레온의 최후의 보루인 걸 증명하듯 용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칼레온의 환멸을 느낀 지 오래이지만 선량한 제국민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용사의 노쇠한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분노한 용사에게 오해를 풀지 못한 그날 밤 이후 평화조약을 깬 인간들의 선전포고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꼭 목격자인 소년을 죽여야 했을까요? 어째서 그렇게 적절한 때에 초대 용사가 등장했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때 먼 발치에서 작은 스켈레톤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고장난 듯 움직이는 걸 보아하니 스켈레톤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느껴졌어요. 그 소년이었어요. 마왕님은 스켈레톤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추워 보였는지 자신의 망토를 덮어주었죠.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스컬. 스컬이 용사에게 승리한 이후 무사히 마왕성으로 돌아온 두 사람. 마왕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지켜주지 못한 그날의 일과 비극적인 운명이 벌어진 것에 사과합니다. 그리고선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 약속하며 평화협정을 재개시켰죠. 초대 용사도 이룩하지 못한 대륙의 평화를 스컬이 지켜낸 것입니다. 내막을 모르는 누군가는 용사를 죽인 스컬을 새로운 마왕이라 칭하겠지만 진실을 아는 자들에게 그는 하모니아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꾸며낸 흑막을 찾아낼 때까지 스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